2018년 3월 25일 저녁 8시 하노이의 한 카페. 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평범한 두 남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비엔남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는 방송의 사회인가? 엄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방송에서 이빨을 담당하고 있는 저 이프로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첫 방송으로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는데요. 먼저 사실은 저희가 3인 체제로 시작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멋진 여성분 한 분을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또 바쁜 사정으로 인해서 펑크를 내는 바람에 두 남자 체제로 가게 된 점 진심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그분은 게스트로 한번 모실 예정이니까요. 네. 그때 또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좀 뭐 따분할 수도 있겠지만 저 베트남에서 얘기를 하는 게 저희도 이제 사실은 뭐 거기 엄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베트남에 있는지 한 3년 정도 됐죠 저희가. 3년 됐죠, 네. 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가 뭐 많이 발전도 하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뭐 이제 이런 저런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기존에 제가 3년 전에 베트남 오기로 결심했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많이 바뀌었죠.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책을 찾든 이제 인터넷을 찾든 뭐 여러 가지 찾아보지만 이제 정보를 알 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여기 이제 현지에 계신 분들이 다들 생각에 바쁘시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정보를 못 알려주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아시다시피 또 한국에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베트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생생한 현지의 소리? 네. 현지의 소리. 예를 들면 뭐 길에 오토바이 다니는 소리 같은 것도 저희가 직접 찍어드릴 수 있고. 저희는 돈이 없기 때문에 네. 녹음실이 아닌 길거리 노방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녹음하고 있죠. 노방은 거기 볼일 볼 때 노방이라고 하고요. 그렇지. 네, 3만 원짜리 마이크를 구매해서 저희 하고 있고요.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일단 왜 근데 2%님은 왜 2%인가요? 뭐 일단 조금 뭐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자면 2%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 그 이문세 씨의 노래가 있죠. 그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가는지 나는 알 수가 없다. 그거하고 2%하고 뭔 상관이? 저도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뭐 베트남까지 굴러오게 됐고요. 2%란 별명을 지은 이유가 일단 첫 번째로는 좀 프로 의식을 갖고 일을 해보자 했고 두 번째가 그렇죠. 일단 제가 예전에 또 월급이 2% 부족한가? 그건 많이 부족합니다. 월급 한 20% 부족합니다 제가. 뭐 두 번째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어릴 적 꿈이 예전에 또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검사를 한번 해봐라. 판검사. 그렇죠. 그렇죠. 또 2%님께서 우리 또 법대 출신이세요, 법대. 네, 그래서 또 근데 검사가 또 닉네임이 프로다 보니까 또 여기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 이제 그렇게 닉네임을 지었습니다. 그 엄사장님께서는 왜 닉네임을 사장님? 아니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그 우리 아빠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꼭 만나면은 서로 다 사장이래. 그래서 나는 무슨 뭐 진짜 사업을 하시나 하면은 또 안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냥 사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나이를 이렇게 30 넘게 먹다 보니까 이제 아재가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2%님하고 저하고 관계는 만나면은 이사장 엄사장 하는 사이인데 이렇게 이사장 엄사장 둘 다 사장이면 또 그러니까 우리 2%님께서 이사장이라는 좋은 명칭을 포기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사장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 많이 번 사장이 될 거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방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희는 뭐 사실은 여기서 뭐 십수년 계신 분들처럼 뭐 지역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번변한 사업체를 가지거나 뭐 대단히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저 그냥 외국인 노동자죠. 네, 그냥. 노동자의 인생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조금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들과 좀 내용을 나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뭐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쵸, 이제 그쵸. 하노이의 수도, 하노이 수도가 아니죠. 베트남의 수도죠. 네네. 하노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생각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까 아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세월이 흘러가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죠. 싶은 게 저희 방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얘기는 안 드릴 거고요. 되게 좀 그냥 시시콜콜한 얘기하면서 저희도 가끔씩 또 뭐 어려운 얘기도 할 수도 쉽게 있겠지만. 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잘 되면 저희가 책도 쓰고 하면 좋으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시면은 네네.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소한 목적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주시면은 또 우리가 광고를 유치할 수가 있어. 네네네. 우리 안 그래도 이 베트남 하노이 외국인 노동자로 변변치 않게 살고 있는데 또 뭐 그런 것도 있으면 또 재밌는 소소한 네. 재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목적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오아시스 노예 결례가 저기다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고. 네. 뭐 실제로 돈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재미삼아 하는 거지만 혹시 뭐 잘 되면 알겠습니까 인생에 또 여러분의 예전에 또 여기 팟캐스트로 해서 방송으로 좀 재미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도 좀 잘 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희가 일단은 간단한 저희 뭐 프로 소개라든지 저희 뭐 개인 신상에 대한 소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첫 회 방송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오늘 첫 회 주제로서 저희가 뽑았던 내용은 아직까지는 뭐 주제가 명확하지 않아. 왜냐면 오늘도 준비가 안 됐어. 오늘도 게스트가 빵꾸를 냈어. 네네네. 그래서 제가 또 긴급하게 한 3분 4분 전화했나요? 바쁘시더라고요. 섭외하려고 했는데 네. 다들 이 토요일 밤이 되면 일요일 밤이 되면 바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주제 간단하게 생각한 거는 우리가 베트남에 왜 왔는지, 그리고 베트남이 그냥 우리가 지금 한 3년째 살아가고 있을 때 뭐가 좋고 뭐 어떤 게 안 좋고 네네. 어떤 게 전망성이 있을 것 같나, 뭐 그냥 요런 얘기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네, 뭐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생각에도. 왜냐면은 네. 그 오늘 저희 첫 방송이라고 했는데 이거 파일럿 방송 정도로 알아주시고 저희가 다음부터는 좀 더 체계를 짜서 네. 작가도 좀 초빙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생각 중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많이 들어주세요. 채널 고정. 네. 네, 우리 이프로님께서 담배 피고 오셔가지고 다시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담배를 좀 많이 피게 되네요, 한국보다. 여기 그냥 참고로 얘긴데 담배가 싸요, 굉장히 싸요. 얼마지? 여기가 한 1,400원, 500원 정도 삽니다. 500원, 1,500원도 안 하죠? 1,300원 정도? 1,000원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베트남 현지 담배는 1,000원 정도 피는데 피고 나면 굉장히 다음날에 좀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뭐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방송 주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랑 뭐 장점 같은 건데 뭐 첫 번째 장점이 될 수도 있죠. 여기가 맥주랑 담배는 쌉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근데 나는 둘 다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낭만과 멋을 아는 분이면 아주 베트남에 오셔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물론 뭐 한국만큼 맛은 없고요 사실. 일단 뭐 싼 맛이 하는 거죠 뭐. 인생 싼 맛이 알겠습니까 원래 다. 그렇지만 또 이제 뭐 일단 뭐 요번에 말씀드릴 건 이제 저희가 이게 왜 왔는지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왜냐면은 뭐 저희가 왜 왔는지를 알아야지. 그치. 이제 이 바닥에 지금 3년째 붙어 있고 그렇죠. 앞으로 뭐 30년 뭐 300년은 살지는 모르겠지만도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시작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간단히 뭐 저희가 뭐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게 왜 왔는지 대해서 뭐 엄사장님이 아니고 엄사장님이랑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엄사장님 여기 뭐 베트남에 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베트남에 한 3년 조금 전에 온 것 같은데, 사실은 베트남에 오기 전에는 좀 돈을 좀 뭐 잘 번 편이었던 것 같아요. 만졌죠. 만졌어요. 다들 뭐 그냥 돈 잘 번다 하는 회사에 있었고, 네. 지금 그 회사가 돈을 너무 잘 벌어. 이게 지금 여러분 이직은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디 가나. 제가 그 한국에 있는 모 반도체 회사에 다녔었는데요. 예. 근데 그 한국에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야근을 맨날 9시, 10시까지 하고 집에 오면 11시, 12시인데 제가 그 짓을 한 1년 한 반쯤 한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미래가 불투명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물론 뭐 어디 가나 마찬가지지만, 그렇다고 여기 와서 또 많이 바뀐 건 아니지만 거기 있을 때 나의 미래는 옆에 계신 부장님, 옆에 계신 과장님들 보면 그게 나의 미래잖아. 그럼 그분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도 봉사를 하니까 이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베트남에 오기 전에 그 회사에 다니기 전에도 뭐 이래저래 뭐 미국도 좀 갔다 오고 뭐 이스라엘도 좀 살고 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경험들 좀 했는데, 이게 또 외국 살면은 뭐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재미가 있죠. 한번 나가보려고 하다 보니까 뭐 좋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내가 나이 30 전에 뭔가 한번 해보자. 근데 30이 넘으셨네요 지금. 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와서 뭐 하여튼 뭐 연봉이 한 반쯤 깎인, 반만 깎였습니까? 반쯤 넘게 깎인 것 같은데 어쨌든 연봉 깎였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 가슴이 뜁니다. 왜냐면은 이 성장하는 이 이머징 컨트리에서 내가 앞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큰 사업체를 이룬 엄사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 큰 꿈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만족하고 있고요. 네, 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베트남에 지금 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프로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지 짧게 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인실조시란 맛이 있죠. 인실조. 인생은 실전이다 이만아. 네. 사실은 뭐 일단은 뭐 왜 여기로 왔냐라고 하면은 뭐 제가 잘 좋아하는 얘기긴 한데,
먹고 살기 힘들더라고요 한국이. 또 문과는 문과생이다 저희인데요.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듭니다. 네, 그리고 문성합니다. 또 문송한 데다가 또 그런 말이 있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우리나라 경기가 또 한참 힘들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그리고 뭐 엄사님께서는 좀 이게 뭐 유수의 대기업을 다니셔도 오셨지만 저는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백수생활이 길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때 또 사법고시도 준비하시고 아유, 법조관의 뭐 길을 또 가시려고 하셨던 분 인생 뭐 안 되면 다 가겠지 않습니까? 인생 모든 게 결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제가 백수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 친구들이랑 여행을 처음 왔는데 베트남으로 여행을. 네. 제가 제주도도 한번 비행기를 타고 못 가보다가 여기 첫 비행기를 타고 온 게 베트남이었거든요. 이야, 사실. 또 인연이 또 있으시네. 그러다 보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서 내려서 이제 하노이 시내를 들어오는데 아 이게 또 이게 막 건물도 올라가고 저희가 예전에 그 TV에서만 보던 뭐 있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그 이제 H사의 뭐 그 Z 회장님이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H사의 뭐 Z 회장. 한참 뭐 70년대 80년대 아이고, 개발 많이 할 때 그, 네, 소도 보내시고 뭐 돼지도 보내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살아온 과정을 보다 보니까 야 여기서 내가 뭘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외국 쪽에 취업을 준비해서 이제 와 일을 하게 됐는데 결과는 좀 돌아보다 보니까 아까 제가 드린 말씀 있죠. 인실 그게 돼버렸어요. 생각보다 뭐 엄사님께서는 가슴이 뛴다고는 하는데 뛰죠. 저는 여기 뒷목에 있는 힘줄이 뜁니다. 이게 혈관이 뛰고요 요즘에. 어디 살아보니까 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렇고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지만도 한국이랑 다른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제가 조금 더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건 확실히 맞긴 합니다. 왜냐면 그건 맞는 말이죠. 친구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 다니는 친구도 많지만 월급도 저보다 많지만 그 친구들 항상 걱정하는 거죠. 이제 어차피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지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너는 뭐 미래에 대해 희망이 있지 않냐.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살아봐야 아는 거고 제가 내일 TV에서 하도 이렇게 때려대니까 네. 희망이 있는 것 같아. 같아 이게 진짜 중요해요. 같아요. 또 최근에 또 우리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유, 또 오셔가지고 이 베트남에 또 왔다 가시기도 하셨고. 네, 아주 희망은 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뭐 저희가 좀 살아보면서 좀 재밌게 살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뭐 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하고 사는지 정도는 얘기하는 게 또 이해하는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우리 이 프로님께서는 베트남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다니고 있고 뭐 지금 뭐 저는 문과생이긴 한데 살다 보니까 지금 뭐 건설 쪽 바닥에서 네, 흙먼지 먹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참고로 베트남에 보면은 와보시면 아는데 하노이는 이게 그냥 길거리 아무 데서나 서서 주변을 둘러보면 한 건물을 공사하는 곳이 꽉 차 있습니다. 엄청나죠. 어마어마한 이 발전 속도를 보면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하는 또 꿈을 꾸게 하는. 네, 말 그대로 꿈입니다 이게. 현실과 그렇죠. 꿈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뭐 꿈을 꿔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의의가 있다 생각하고요. 뭐 지금 엄사님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면 지금 하시는? 저는 뭐 여기에서 그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또 오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를테면 대기업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자기가 돈도 있고 다 하니까 알아서 하시는데 중소기업 분들은 또 와서 하시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분들이 베트남 와서 사업하는데 도움 드리는 일을 하고 있죠. 뭐 중소기업들을 베트남 뭐 법인도 설립하고 뒤를 봐주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뭐 일부 네. 그리고 뭐 또 그런 바이어들을 만나서 물건도 파게 해주는 일도 하고 있고 그냥 뭐 중소기업 베트남에 올 때 필요한 전반적인 것들 하고 있으니까 이거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하니까 어쨌건 그런 일들을 하니까 또 저도 또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제 그 헬 조선 하는데 그럼 또 해외에 가면 또 꿈이 있을 것 같나? 헬 벤남 인실입니다. 인실 지금 네. 인생은 실전이죠. 네, 인생 실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을 하게 되는 목적도 하나가 이게 너무 막 외국에 대해서 희망적인 것도 많이 가지시는 분도 있고 저희도 실제로 해서 3년 정도 살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분들 많이 만나 뵙지만 한국에서 들었을 때랑 또 이게 실제로 사시는 거랑 또 차이가 나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요즘에 뭐 공무원 하지만도 그게 나쁜 길은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무조건 해외 취업에 목매시는 것보다야 여기서 사시면서 진짜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시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게 옛날 얘기인데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한 그런 한인 회장들이 모이는 모임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마다가스카르 한인 회장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마다가스카르에 왜 사시냐고. 어쩌다 보니까 살게 됐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어쩌다 사는 사람이 한 200명, 300명 정도 된다더라고요.
이스라엘에도 사는 사람이 한 800명, 900명. 아이고. 베트남은 지금 뭐 보면 한 16만 명 한다고 하는데 20만 명 가까이 살죠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저도 어쩌다 보니까 많이 왔어요 지금. 사게 여기는. 되더라고요. 근데 마다카스카르는 뭐 먹고 삽니까 거기는? 거기 내가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네. 좀 실례되는 얘기인가? 예. 하여튼간 뭐 저희가 또 본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이 프로님께서는 베트남에 대해서 지금 와서 살다 보니까 장점이라고 생각하면은 한 3가지 정도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장점이라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예예. 헛된 꿈을 꾸게 해줍니다 이 나라가. 그렇죠. 그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뽕빨 있어요 뽕빨이 나라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30대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제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어떻게 예, 예,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켰고 맞아. 그걸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 뭐, 예,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건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보다 보니까 거기에 약간 이게 한 가운데 있다라는 느낌 좀 들긴 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건설 바닥에서 또 밥을 먹고 살다 보니까 네네.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서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게 빈구르이라는 네네. 회사에서. 그래서 그런 회사 공장 같은 데를 가보면은 지금 굉장히 크게 짓고 있거든요. 예예. 사실은 뭐 베트남 같이 이제 뭐 산업 기반도 없고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네네. 먼 사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면 이제 이 나라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뭐 같이 뭐 책을 쓴다면은 제가 저만 찍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지금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베트남이 주는 그 뽕빨. 뻔빨. 이거는 꿈을 꾸게 한다. 네. 헛된 꿈인지 진짜 꿈인지 이룰 수 있는 꿈인지는 몰라. 몰라요.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주위의 친구분들 들어보시면 꿈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네. 공무원 아니면 대기업인데 대기업인데. 대기업 하려면 취준생 3년씩 해야 돼. 네, 그거 힘들죠. 가면 꿈이 있어? 가면 또 나처럼 네. 문과 가지 마세요. 이과 가세요, 이과. 전자 전공하시고요. 네. 두 번째가 보면은 보통 뭐 생활 물가를 하시는데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는 저렴한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좋은 게 있고, 그리고 저는 또 수도에 살다 보니까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지금 억양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좀 사투리가 제가 심한 편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뭐 서울이 아닌 지방 도시보다 좀 더 가진 것도 많고요, 여기가. 물론 뭐 생활 물가가 제가 생각했을 때도 엄청 싸진 않지만 한국 대비해서는 좀 싼 장점이 그렇죠. 있고, 네. 아니 뭘 사서 넣으면은 네. 진짜 싸게 먹고 살 수 있어요. 네네, 특히 그 생필품? 식재료가 그렇죠, 식재료. 엄청 저렴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해서 뭐 그런 외국식으로 먹고 살고 베트남식으로 먹고 살고 그렇지가 않아요. 네. 식당 가면 맨날 식당 가고 네네. 맨날 양식 먹고 또 똑같이 사는데 베트남식으로 먹고 산다 치면은 진짜 싸지 그거는. 그리고 제일 세 번째로 좋은 게 일단 사람들이 착해요. 제 생각엔. 이건 약간 좀 뭐라 해야지? 급조한 건 아닙니다. 약간 급조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 좀 그런 게 있어요. 일적으로 만나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픈 친구들인데 사적으로 만나서는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네, 순박하고. 네, 순박하고 여기 뭐 여기 계시는 뭐 젊으신 분들이 그냥 미모 여성분들도 많고. 그렇죠. 가끔 네, 가끔 있긴 하지만 뭐 빈도수를 따졌을 때는 좀 그런 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가장 제가 생각 좋은 점은 새로운 경험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네. 그렇죠. 이런 경험 언제 해보겠어요? 네, 언제 뭐 베트남이 있어 이런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점 같아요, 이거는. 정리를 다시 해보면은 네. 첫 번째 그 뽕빨. 꿈을 꾸게 하는 뽕빨. 뽕빨. 두 번째 물가. 세 번째 사람이 착하다. 뭐 경험을 살 수 있다 여러 가지 경험. 요 정도로 볼 네. 수가 있겠네요. 엄사장님 혹시 뭐 있으세요, 따로? 아니 뭐 근데 뭐 솔직한 말로 이 베트남이 주는 장점이라고 꼽는 거는 거의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첫 번째로 이 꿈을 꾸게 하는 나라다 싶은 거죠. 제가 솔직히 그래요. 옛날에는 회사 다닐 때는 이 높은 급여가 주는 안정감과 사회적 시선이 주는 이런 안정감 속에 살았었는데 취한다 이거죠 아주. 그랬었는데 그럼 뭐해? 잠잘 때마다 가슴이 떨리고 너무 두려운 거야. 나의 미래가 여기서 끝나나?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말했다시피 뭐 급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직장이 안정적인 거 그건 절대 아니죠. 근데 잠잘 때 설레요. 내가 내년에 뭘 할 수 있을까? 이게 있어. 뽕빨이요, 뽕빨. 그 똑같아. 첫 번째는 뽕빨이죠. 뽕빨. 그리고 뭐 두 번째가 또 뭐 있을까요? 또 생각했을 때는 주위에 베트남어를 좀 하시거나 이런 관심이 있으시다면 취직 자리 같은 경우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네. 베트남은 못해도 취직은 할 수 있고. 네. 일단 아직 제가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안 했는데 두 번째도 똑같아. 이 물가 싼 거는 빼놓을 수가 없죠.
뭐 제가 아까 이프로님은 여기서 이 물가 싼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주대와 이 담배 대금 싼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큽니다 이런 이게. 그 굉장한 이 나라에 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복지를 누리고 계신데 저는 그 두 가지 복지를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제가 또 찾아 먹을 수 있는 거는 이거 이 마사지. 마사지. 참고로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는 이상한 마사지는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이 한 10,000원, 15,000원만 주면은 우리가 이 몸을 풀어주는 이 마사지들을 심신을 단련할 수 있죠. 건강 관리. 받을 수 있고 물론 이 마사지가 두 번째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가가 싼 것들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뭐 물가 얘기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뭐 일단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저는 좀 비싼 호텔에서 식사하기 힘든데 여기는 사실 좀 동남아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5성 호텔 식당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조금만 출혈을 하면은 먹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사실 한국에서 고급들 안 가봐서 그런데 네. 얼마나 하나요? 여기서 보면은 제 최근에 친구가 여기 최고로 좋은 M호텔 M사 호텔에 갔다 왔는데 거기 스테이크가 한 10만 원 한다는데 그거 정도는 한국에서는 더 비싼가? 더 비싸겠죠. 저도 그러겠죠. 못 가봐가지고 저도 여기서는 그걸 가고 삽니다.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그거 먹을 수 있으면 제가 얘기 안 하죠 지금 여기. 그렇죠. 그런 것들. 그래서 보면은 뭐 조금 고급스러운 것도 제 생각에는 좀 괜찮게 먹을 수 가능하다. 있- 네,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트라이 해볼 수 있다. 터치업을 하다. 왜냐면은 그치. 이게 또 상대적으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이 베트남 사람들도 물론 또 버는 사람들은 잘 버는데 일반적으로 이 친구들의 한 달 월급 최근에 우리 한국이 지금 최저임금 올리는 것 때문에 말이 많은데 여기는 뭐 최저임금이 30만 원 이렇습니다. 30만 원. 대학교 졸업하고 하면은 한 40만 원, 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는 거고요. 네. 1시간 알바 뛰면은 700원, 700원? 800원 천 원을 못 받죠. 많이 받으면 1,000원 받죠. 네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제가 아직도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안 드렸는데 요것도 핵심적인 것 같은데 세 번째가 뭐냐면은 제가 또 이 서구권에서 한 1년 정도 살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저기 그 중동 지방에서도 좀 살았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였나? 그 헬스 그 길거리 그 뭐지?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저씨가 나한테 다가오더니 말을 시키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너 혹시 페인트 칠을 할 줄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를 그 차이니즈로 알았던 거지. 차이니스. 뭔가 이 에이시안 하면은 느껴지는 이 그치. 서구권 사람들이 느끼는 이런 느낌이 티피컬한 그게 있지. 낮게 봐야 낮게. 왜 아시아는 이를테면 그 얼굴 하얀 사람, 그다음에 얼굴 약간 좀 검은 사람, 그 다음이 이제 황색 사람들을 낮게 보는데 여기는 좀 달라요. 여기는 와서 그냥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어깨가 펴져. 나는 한국 사람이다. 인종차별주의 지금 발언 아닙니까? 이거?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한류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또 말씀드리는 거죠. 사실 뭐 그런 장점 같은 경우는 저희도 있죠. 왜냐면은 좀 이상한 얘기고 뭐 제가 되게 인종차별적인 건 되게 싫어하긴 하지만 좀 사실은 같은 값이면 좀 대우받고 산다는 느낌이 그렇죠, 좀 있긴 그렇죠, 한데 그렇죠. 예, 예. 물론 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자세하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렇죠, 그렇죠. 뭐 명함이 있긴 하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뭐 좋은 거니까. 네, 잘 좋습니다. 봐준다는데 뭐 좋지. 그럼 같은 값이면 나쁘지 않죠. 그게. 베트남에 뭐 다른 거라기보다 한류 열풍이 어마어마해요. 네, 엄청. 그래서 맞아 그 박항서 감독님께서 아유 또 대박을 터뜨리셨고. 대박 터트려가지고 난리도 네.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또. 그렇죠. 최근에 옛날에 또 언제였더라? 송중기랑 선이가 결혼한다고 해서 아, 베트남 요직원들이 울어요. 울죠, 송중기 울죠, 간다고. 울죠. 그 나는 한지도 몰랐는데. 뭐 빠릅니다 애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첫 번째 역시 뽕빨. 뽕빨. 이 베트남이 뽕뽕이 한다. 두 번째는 물가. 요거 두 개는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뺄 수가 특히 우리 없습니다. 젊은이들한테는 뺄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세 번째가 사뭇 다른데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 착한 거고 여기 한국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다.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네네. 뭐 엄사님께서 뭐 사시는데 혹시 좀 불편하시거나 이런 건 있으세요 혹시? 주제를 바꿔서 베트남에 대한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느끼는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 프로님께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은 뭐 일적으로 단점이 하나 있고요. 예예. 일단은 베트남 사람들이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다른 외국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안 해봐서 그런데 예. 사실은 뭐랄까 그 한국 사람들 특유의 그 으쌰으쌰 어유. 그런 좀 막 세크리파이스하는 게 좀 없긴 합니다.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좀 개인적인 문화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론 뭐 문화를 잘 모르고 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저는 뭐 예전에 미국 사람이랑 잠깐 인턴하면서 제가 일을 같이 해봤거든요. 제가 네네네. 미국 사람들 일해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개인적으로 느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개인적인 생각이 강해요. 그때 말로 그 있잖아요. 좀 책임지기 싫어한다. 아 그거는 네네. 네, 좀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길게 안 해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경향이 저는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것하고 저희가 뭐 베트남 사람들에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네, 아닙니다. 사람의 성향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또 그분이 그런 걸 수도 있고. 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저희 직원이 뭐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책임지는 필요는 없고 사실은 뭐 다 좋은 게 좋은 거긴 한데 저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일하면서 좀 힘든 점이 있었고요. 어쩌면 지금 이 점이 한국 사람들이 항상 책임지는 위치에 와 있어요. 베트남에 네. 사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또 한국 사람으로서 베트남에 와 있어서 느끼는 것들 중에 일단은 네 일단 이 얘기는 다음에 하시도록 하죠. 네, 다음에 일 얘기는 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단은 항우이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나라가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완전 동의. 아 재미가 없습니다. 약간 이게 뭐랄까 젊은 사람들이 놀기에는 뭐 재밌는 것도 많죠. 외국인들 많이 모여 사는 데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아니 열심히 술집이 네, 닫아서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열심히 하는 식당이 오피셜하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뭐 바꿔 말하면 장점이 회사 회식이 길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12시 안팎으로 해서 일단 회식이 마무리되니까 그렇죠. 그건 장점이긴 한데 네네. 바꿔 말하면 이제 뭐 친구들끼리 가만히 회 내가 놀고 싶을 땐 놀 데가 놀 없어. 데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래도 좀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저기 뭐 호황 게임 쪽이라든지 관광지를 가면은 좀 늦게까지 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네. 일단 저희가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더 하고 싶다 그런 장소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가 뭐 나라가 지금 방금 하신 게 두 번째고. 아니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제가 네네네. 서브 타이틀을 또 서브. 서브로 달면은 문화 생활을 누리기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는. 어떤 면이 예를 들면은 뭐 저를 실제로 만나보시면 알겠는데 뭐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놈 참 막 자랐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곱게 자라거나 좀 이렇게 좀 인텔리한 느낌 안 납니다 사실. 근데 법을 뭐, 공부하신 분이시죠? 근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림도 보고 뭐 음악도 듣고 뭐 영화도 보고 약간 그런 류의 문화 생활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책을 읽는다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거는 뭐 외국 네, 다들 외국은 좀 늦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도 한국 자막이 있는 영화를 찾아봐야 되고. 근데 그것도 이거는 네. 장점이에요. 어디 외국에 가면 한국 자막 있는 영화를 보기 있습니다. 가끔씩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볼 수 있죠. 최근에 봤던 걸로는 시빌워가 이성욕처럼 들리네. 예, 그게 뭐 자막이 있었고, 자막이 있었고.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자막이 있었고, 그렇죠. 툼레이더가 지금 자막이 올라온 있습니까? 상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툼레이더 자막은 그거 한국으로 치면 VIP 좌석 그 아. 골드 클래스에만 그게 떠 있어요. 또 아. 한국 사람들은 또 비싸게 돈 내고 보라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사에서 만든 마법사 영화 같은 경우는 영어로 봤거든요. M사에서 만든 마법사 영화. 그 닥터 이상한. 닥터 이상한. 네, 닥터 이상한은 영어로 봤는데 아. 굉장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뭐 마법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뭐 권선징악적인 얘기라고 그냥 넘어갔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전시회라든지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콘서트 그렇지. 이런 거 특히 책 같은 경우가 읽기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맞아요. 저기 뭐 한인 도서관에 가면은 책을 빌려준다고는 하는데 아유, 책도 많이 없고. 두 번째가 애들 책 위주고. 두 번째가 직장인들은 빌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게. 거기 6시에 닫는데 토요일 열지도 않고 어떻게 그런 류에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 사실. 건물에 사는 사람들만 네네네네. 죠 그런 류의 단점이 있죠 사실은. 그리고 무슨 뭐 다른 거 있으세요 단점 같은 거 생각하는 게? 저는 또 먼저 생각나는 게 네. 이게 이게 베트남은 주 6일이에요.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베트남 주 6일 아닌지 모르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베트남은 주 6일이고요. 또 주 6일만 하면은 또 상관은 없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휴일도 적어요. 휴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가 지금 한국은 휴일이 없는 달을 세기가 더 편해요. 11월 달에 휴일 없던가요? 11월이 없고 없는가? 아마 그럴 11월이 거예요. 없고 그리고 또 언제 없지? 뭐 9월, 10월이 추석이나 따라서 좀 바뀌는 뭐 게 있을 있고, 겁니다. 한글날도 이런 것도 예. 있고 어린이날도 쉬고 뭐 많이 쉬는 베트남은 없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 신정 한 번 쉬고 쉬고 시작할 때 신정 쉬고 구정이 이게 이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한 얘는. 일주일 쉬나요? 네, 일주일 정도 쉬는데 네. 그거 보고 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4월 달에 한국으로 치면 개천절 기념으로 해서 네. 그 조또 흥복 욕 아니고요. 이게 네. 이게 베트남어인데 이게 쉬는 날이 한 번 있고 그다음 노동절날 한 한번 이틀 또 쉬고. 쉬고 그다음에 9월 달이 되면은 이게
독립기념일인가? 독립기념일이죠. 아, 전승기념일이라고 하나. 아닌데 그거는 이게 베트남 전쟁 이긴 날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날 아닙니까? 그날은 이 4월달에 4월인가 그게? 이번 곧 돌아오는 날이 이제 그 남부 해방 기념일이고요. 9월달 독립기념일이 맞는 것 같네. 맞아. 그때 한 이틀 쉬고 나면은 10월 쉬는 날 없죠. 11월 쉬는 날 없죠. 12월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그냥 언뜻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칼큘레이트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한국보다 한 2달 정도를 덜 쉬고 한국보다 2달을 더 일하고 있다고 보면 되죠. 네. 그 실제적인 근무 시간은 한국 사람들 일하는 시간 플러스 2달 이상. 그리고 우리가 한 60일 정도를 더 일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게 또 60일을 더 일하는데 왜냐면 봐봐 토요일 날 일하는 거가 1 곱하기 52주인가요? 그럼 52주에다가 휴일 조금 거 포함하면 60일인데 봐봐 보통 한국 사람들이 5일 일하고 이틀 쉬니까 한 달이 한 20일쯤 돼요 워킹데이가. 그러면 우리는 한국 사람들 나도 한국 사람인데 어쨌든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3달을 더 일하는 거예요. 깁니다. 길어요. 아주 깁니다. 이거 은근 커. 근데 이제 적응돼가지고 나는 한국 가면 어느 회사든 다 일할 수 있어. 이 거지 근성이 몸에 배었습니다. 지금 노예 근성이 몸에 배었죠 이게. 주 6일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는 저는 주 5일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거는 아마 한 15년쯤 후에 올까요?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 가는 게 빠르려나? 빨라요 그게. 하여튼 뭐 저는 일단 첫 번째가 생각나는 게 단점 그거죠 단점. 근데 그 뭐 단점을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이 베트남이 빠른 성장을 그치. 견인하고 네. 있고 아까 장점 중 첫 번째 뽕빠를 느끼게 하는 그걸 가져오는 충분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근데 또 잠깐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이프로님은 토요일 날 일 안 하잖아요. 저는 월급이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월급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저 월급이었기 때문에. 근데 또 저 회사가 이상한 게 한국 사람들만 토요일에 쉬고 베트남 사람들은 또 일한다면서. 아니요. 저희 오피스 직원도 쉽니다. 또 쉽니까? 엔지니어들은 일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건 있고 뭐 회사 얘기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차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 이런 얘기 길게 하면 안 돼. 길게 하지 맙시다.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 있죠? 두 번째로 아까 전에 날씨가 날씨가 엄청납니다 여기가 또. 굉장히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날씨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일단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덥고요 되게 여름에. 덥죠. 그리고 더위가 되게 오래 갑니다. 그리고 겨울에 해가 안 뜨죠. 굉장히 습하고 아니라 전반적으로 해가 안 뜨. 아니 여름엔 해가 뜨는데 해를 볼 수가 없어서 해를 안 보고 사니까 겨울에 좀 시원한 날이 좀 해가 뜨면 좋겠는데 안 떠. 그리고 겨울에는 생각보다 춥습니다 여기가. 아니 또 베트남 하면 착각하시는 분들이 베트남에는 여름만 있는지 알아. 북부 쪽에. 근데 여기 하노이 이 수도가 중심이죠. 네. 여기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겨울도 은근히 한 2달, 3달 될까요? 2달? 2달, 3달 정도 되죠 겨울이. 그때는 히터 안 틀면 못 살아요. 저건 오바고요 저건 좀. 쌀쌀합니다 근데. 난 히터 안 틀면 못 사는데 진짜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 한국에서는 그래도 한국도 지금은 안 그러지만 봄하고 가을이 날씨가 좋잖아요.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자연의 온도로서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이 온도. 베트남도 그게 굉장히 짧아요. 한 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됩니다. 한 봄, 보름, 가을, 보름. 에어컨도 필요 없고 히터도 필요 없는 날. 하여튼 이게 참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지금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제가 이제 야외 노천에서 이렇게 방송을 못 찍겠죠. 그렇죠. 이제 실내에서만 해야 되는데 방송을 찍을 데가 없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리고 또 뭐 말씀드리자면 되게 습하고요 나라가. 그렇죠. 저희 집이 제가 16층 아파트를 사는데 네네네. 집에 곰팡이가 핍니다. 뭐 한국으로 치면 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뭐 그쵸. 예전에 그 뭐 제가 좋아하는 이모 이제 만화가님께서 뭐 옛날에 반지하 사실 때 뭐 곰팡이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었는데 만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제 16층에서 제가 보고 있고요. 깜짝 놀랍니다 보면. 그리고 제습기를 저는 쓰질 않는데 사야겠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사무실 직원분 댁에 놀러 갔는데 제습기를 한 반나절 켜놓으셨는데 이거 무슨 물통에 물이 차서 물이 찰랑찰랑거리는 게 아니고 출렁출렁거립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납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호흡기가 안 좋고 좀 뭐 그런 단점이 있죠. 공기도 좀 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나는데 이거 호흡기 얘기하니까 여기 사람들의 그 주요 교통수단이 오토바이예요. 이게 제가 최근에 오토바이 시장에 대해서 파악했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베트남 사람들 성인 기준으로는
등록된 오토바이가 베트남 성인이 몇 명이지? 하여튼 엄청 많습니다. 베트남 사람이 1억 명이 좀 안 되는데 등록된 오토바이가 1억이 넘었던 것 같은데. 넘죠. 오토바이가 개인당 하나씩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매연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특히 뭐 시골로 가면 상관없는데 여기 또 우리가 도시 사는 사람들이라서 지나다니다 보면 이 매연 때문에 마스크를 안 끼고는 살 수가 없는 뭐 이런 단점이 있지 않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무슨 질환을 얻어도 회사에 산재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거. 그렇죠. 뭐 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뭐 어떻게 단점이 또 따로 있을까요, 이 나라에? 그거 베트남에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법 이상의 뭔가가 있다. 그게 중요하죠, 굉장히. 그게 무슨 뜻인지 파악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를 표현하기가 조금 그런데. 같이 살아보시면은 분명히 체감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그 저희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거기 그 하정우 씨가 은근 문화생활을 많이 하나 봐. 그 꼬량주 먹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조폭으로 나와서. 하정우가 그런 통용. 꼬량주가 양장핑과 꼬량주 먹으면서 거기 내가 너 서장이랑 목욕탕도 가고 그 뭐 카드도 치고 뭐 이런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예. 밥도 먹고 거기에 나오는 거기 나 최민식 씨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거기가 예전에 세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가 어떻게 돈을 축절했나? 그 뭐였지? 범죄와의 네, 크리미널 전쟁 뭐 이런 거죠. 뭐. 범죄와의 뺑뺑 뭐 이런 건데 하여튼 거기가 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라 자체가 좀 만약 사업을 하시거나 또 일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부딪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라 자체가 좀 공권력이 힘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뭐 법위에라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의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을 기반으로 한 체계적으로 나라가 돌아가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그 돈과 약간 그 뭐랄까 인맥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저희는 솔직히 못 느끼는데 네. 들어보면은 한국 옛날 모습이랑 비슷하대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 만약 어르신들은 그 대한민국 발전하기 전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옛날에 뭐 이렇게 뒷돈을 먹여야지 되는 뭐 이런 것들 그런 돈 받으려고 막 찾아와가지고 감시하고 귀찮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많이 있는 것 같아. 뭐 이거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크게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그 위에도 뭐 저희가 일반 회사 외국 회사 같은 경우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골치 아픈 일이 근데 많습니다. 이거 제가 잠깐 궁금한데 이게 단점인가요? 돈 많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장점 아닌가?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여기 뭐 저희가 뭐 돈이 많으시거나 좀 인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이나 일하시기 좀 편한 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이것도 뭐 단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바꿔 말하면은 그만큼 공권력이 힘이 세다 보니까 치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타 국가에 비해서는 좀 안전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태국 같은 경우가 좀 치안이 좋은 편이고요. 거기는 워낙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렇죠. 보니까 안전해야지. 네. 거긴 안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가지 않으니까 거기는 좀 그런 게 있고 그 이외에는 뭐 딱히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경찰이라든지 공권력이 힘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좀 걔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좀 사람들이 좀 겁을 먹고 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대표적인 예라고 쓸 수 있나? 우리나라는 이런 그 어르신들이 돈을 많이 해먹을수록 형을 짧게 살고 깔끔하게 나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해먹는 거 좀 이렇게 좀 뒤로 많이 이렇게 드신다. 자시는데 네. 그게 일상적인 것 같으면서도 거기에 걸렸다 하면은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네, 좀 엄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보면 그 피사 그 페트로 뺑뺑뺑 네. 그 기름집. 석유를 여기서 또 하는 그런 국영기업이 있는데 거기 무슨 사장님께서 또 살짝 드신 게 있는데 먹고 탈이 났어요. 선고 받으셨고 먹고 탈이 났어요. 네. 한 분 그 관련된 회사의 건설사분은 맞나? 나 정확한 정보는 네, 아니에요. 그냥 뭐 다 그냥 뭐 찌라시니까 찌라시는 아니고 진짜인데 뉴스에 나온 네.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지금 현재. 근데 그분은 해외로 도주를 했는데 이게 또 인터폴로 해가지고 전 세계 수배를 내려셔가지고 또 자수하고 들어오시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게 굉장히 이 공산당 일당 독재 파워가 있습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흘러가면서도 파워가 어마어마하죠. 뭐 바꿔 말하면 이제 뭐 정치 라인에서 밀려난 사람은 탄을 맞는다는 얘기긴 하지만 뭐 저희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뭐 그건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안전하게. 네, 안전하게 보장된 이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가 굉장히 뭐 이런 얘기 나중에 하기로 하자. 네, 뭐 머리 아픈 얘기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거는 실제로 많이 겪으실 거예요. 뭐 오토바이 타고 가시더라도 얘들이 이제 좀 뭐 구정 시즌이라든지 특정 시즌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좀 이런 시즌 같은 경우는 단속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게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뭐 담배값이라도 찔러주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뭐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베트남이 뭐 짧은 상식인데 베트남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무비자로 왔을 때 15일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왔다 나가면은 나간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로는 못 들어오고 30일 이후가 돼야지 15일 무비자를 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들어올 때 그냥 여권 밑에다가 그 몇 장 그냥 같이 껴주면은 비자가 없는데 비자가 생겨서 들어오기도 한다고. 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도시괴담 같은 얘기인데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도시괴담이지. 도시괴담입니다. 이거는 뭐 실제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 어쨌건 예. 그런 그 법 이상 뭔가 있는 파워를 가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죠. 있어야 된다. 근데 어차피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조선 땅에서도 뭐 이제 있으신 분들은 좀 뭐 쉽게 사시는 거고 없는 그렇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빡 힘들게 사는 건데 네네. 사실 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게 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문화 자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숨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맞죠, 그렇죠. 네. 있는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 있는 티를 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오피셜하게 요구를 하고 또 요구를 네.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커미션을 주고받고. 아 그런 문화가 뭐 좀 저도 뭐 이게 경력이 오래된 데서 그런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앞으로 뭐 세상이 바뀔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여기도 점점 그런 부분들이 나아지겠죠. 한국도 그랬었고 여기도 점점 이렇게 발전되는 속도를 보면은 그런 부분은 뭐 충분히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좋은 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단점으로 같이 정리했던 것들은 지금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문화생활이 힘들다. 문화생활이 힘들다. 그 놀 데가 없다. 놀 데가 없다. 두 번째는 뭐였냐면 주 6일 근무다. 아 여기는 일이 빡세다.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섞어서 얘기하면은 쉬는 날이 적은데 쉬어봤자 놀 데가 없다. 좀 이상한 얘기긴 한데 좀 실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도 되겠고 세 번째로는 날씨가 조금 이상하다. 이건 이상합니다. 단순히 덥다 춥다가 아니고 아, 날씨가 그거 이상합니다. 와 보셔야지 깨달을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네 번째로는 법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저희가 조금 더 큰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 마지막 거는 예, 아직 예, 같은 예. 경우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저희가 장점하고 단점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장점도 이 프로님하고 저하고 두 가지가 같았고 하나씩 다르니까 네, 뭐 네 가지, 단점도 네 가지. 뭐 그 정도. 요쯤 될 수 있겠네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이런 부분 궁금하다 있으신 거 있으시면은 뭐 그런 거 부분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댓글 누가 달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달아주시면 들어주기만 하면 좋겠는데 들어주실지 네네네. 모르겠지만 어쨌건 달아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네, 저희가 좀 뭐 여기서 성심성의껏 이 현지의 소식을 잘 들려드릴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저희 회사에 저기 상사분이 좋아하시는 말이 있거든요. 민낯이라는 표현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 굉장히 고급스러운 뭔가 문학적인 단어인 것 같은데. 아주 뭐 회사의 민낯, 우리 하늘의 자소의 민낯. 민낯.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처음에 방송 컨셉을 잡은 것처럼 뭐 사실은 저희가 얼마나 전문적인 뭐 얘기를 정보를 드릴지는 그런 거 모르겠지만, 없어. 예, 그냥 무알이 그냥 이빨 까는 거지 이빨 뭐. 터는 건데. 그래서 저희가 좀 뭐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하노이 좀 민낯에 대해서 그쵸. 만약에 좀 뭐 저희가 좀 이게 조회수도 늘어가지고 들으신 분이 많아가지고 피드백이 들어오신다. 그런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좀 도와드릴 수도 있고요. 민낯이라는 표현이 조금 고급지다. 우리는 쌩얼로 가자. 생얼로 합시다. 네, 하노이 생얼. 하노이 쌩얼. 보내드리는 거라서 뭐 아무 앞으로 없이 보내드리자. 네, 뭐 다음에도 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아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방송 이건 드릴 거예요. 파일럿이니까. 파일럿이니까요. 그래. 인정 좀 해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네, 인피니티 챌린지도 처음에는 허접했지 않습니까? 그거. 인피니티 챌린지. 그 처음에 소랑도 막 씨름도 하고 그거 무- 생각하시면은 네. 무한 땡땡. 네, 그거 생각하시면은 뭐 저희도 한 3, 4년 좀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거 근데 네. 3, 4년? 까지 뭐 살아 있을지 3, 모르겠지만 4회까지만. 네, 3, 4회까지 해서 좀 뭐 좀 체계가 잡히면은 네네네. 그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가 이렇게 첫 방송 하면서 뭐 이것저것 뭐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얘기해봤는데 오늘 방송은 뭐라고 해야 될까? 앞으로 방송할 것들을 전반적으로 훑은 방송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뭐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오늘 그 방송하면서 우리 이프로님께서는 뭐 첫 번째 라이브 방송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막 던진 방송 민낯이었죠, 민낯. 쌩얼 생얼. 그래 어땠는지 한번 살짝 피드백하고 우리 또 다음 방송 예고도 하고. 일단은 뭐 제가 드리기에는 뭐 저의 목소리랑 이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지 않았나라는 좀 걱정과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까 뭐 여기 뭐 엄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약간 엉망진창인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엉망진창이라니 이게 뭐 다 이렇게 하는 거지 뭐 네, 인생 다 그래서, 뭐.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좀 더 저희가 좀 체계적으로 좀 재밌는 네네. 주제를 통해서 이제 뭐 청취자분들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르겠습니까 사람이? 아 그렇지. 네. 엄사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오늘 방송? 저도 오늘 이게 참 말로만 하다가 드디어 그 진짜 첫 방송을 저희가 이 장비까지 갖추고 3만 원짜리 마이크까지 갖추고 좀 시작했는데 요게 은근히 어색한데 또 막 찍다 보니까 얘기가 또 되네요. 뭐 예.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또 들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냥 이건 우리끼리 소소한 프로젝트로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굉장히 오늘 좀 보람찬 일들을 한 그런 네. 포근한 밤이 될 것 같다. 고무적이었죠 사실은. 뭐 좀.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유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뭐 잘 되면 혹시 알아? 나중에 책도 쓰고? 뭐 이렇게 뭐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그렇지. 아유 네. 나쁘지 않죠 이거는. 꿈은 클수록 좋은 거고 이 나라는 뽕빨을 또 뽕빨. 꿈을 주는 정말 나라니까 엄청나죠 뽕빨이 또 이게.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금 뭐 구성하고 있는 게 우리 제 엄 사장이 뭐 이런 그런 전반적인 IT 담당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또 구성이 우리 이프로님께서 이제 작가와 이런 이빨을 담당하시게 되는데 이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할지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하셨다고 해요. 잠깐 사이에 5분 사이에. 5분 사이에 일단은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치, 문화, 경제, 법률 뭐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 하나도 아직 없다. 몰라요. 그리고 사실 그냥 좀 따분한 얘기니까. 그렇지. 첫 번째가 일단은 저도 주위에 분들 많이 보니까 이제 베트남의 사랑. 사랑. 아, 그 네. 좋다. 그래서 좀 뭐 제가 만약 게스트 섭외가 된다면은 네. 실제로 여기 뭐 열렬하게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들 아, 여기 좀 한국 분 한 분, 베트남 분 한 분 섭외를 해서 그렇죠. 이제 뭐 서로의 문화적인 차이라든지 뭐 사랑하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것들 하면은 좀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왜냐면 워낙 같은 경우도 한배 가족도 많고 그렇죠. 실제로 이게 사랑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서뿐만 아니라 베트남 그러니까 또 이거 잠깐 또 아는 척 또 설명성 나오는데 베트남에 한 15명, 20만 명 살고 한국에 또 베트남 사람들이 15만, 20만 명 살아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은 숫자가 이제 한배 가족이죠. 베트남에서 맞습니다. 가서 살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현지에서 한배 가족이 거의 된 그 부부들을 부부까지는 아니고 부부까지는 아니고 도장만 찍었죠. 네. 이런 얘기까지 하면 그분한테 실례 아닌가? 뭐 사실은 관계라고 합시다 그러면. 네. 이거 근데 방송 나가면 그분 뭐 어쨌건 상관없어. 뭐 상관없어. 방송인데 뭐. 그래. 그런 분들을 지금 모시려고 지금 거의 섭외를 했는데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안 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안 되게 되면은 뭐 저희가 사실은 저는 뭐 여행이랄까 그렇게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요즘에 또 베트남 같은 경우가 워낙 또 뜨거운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그쵸. 핫하거든요 여기가 또. 그래서 여기 뭐 베트남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우리 또 베트남 관광지라든지 뭐 여행 가실 만한데 아니면 여기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잠깐 마실 가실 만한데 그쵸? 이런 데 추천하실 수 비행기 있으면 값도 싸고 물가 싸지. 제주도 가는 것보다 더 싸. 아유 제주도 전 제주도가 좋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하여튼 뭐 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처음에는 가벼운 주제로 시작해서 네네. 나중에는 뭐 좀 저희도 이제 좀 뭐 좀 내공이 쌓이다 보면은 그렇죠, 좀 그렇죠. 복잡하고 진지한 얘기를 좀 재미있게 풀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싶어요. 또 하여튼 뭐 이게 드립이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들을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알아요? 여러분들이 또 이게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어. 누가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만 들어주신 분들이 혹시 이렇게 남겨주시면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주제로 선정해가지고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얘기해 볼 수가 당연히. 있으니까. 네네네.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난해한 건 좀 힘듭니다. 뭐 베트남의 철학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힘들고 몰라, 그런 거 그거. 몰라. 우리 내가 뭘 또 알아. 그런 거 말고 뭐 간단한 역사적인 얘기라든가 네. 뭐 좀 뭐 무슨 얘기는 좋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건 풀어드리면 되니까 네.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하여튼간 오늘 정말 이 방송 해주시려 사실 우리가 어떻게 끝낼지도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네. 말했다시피 첫 방송 파일럿 방송. 저희가 이게 엔딩 멘트가 중요한데 다음엔 네. 저희가 좀 거창하게 해서 멘트를 한번 짜보려고 해요. 왜냐면 그리고 오늘 한번 즉석해서 한번 엔딩 멘트 한 명씩 딱 하고 끝낼까요? 네, 뭐 엄사님부터 뭐 아유 저 준비가 안 됐어요. 안 됐, 저도 안 됐는데 사실 이게. 그럼 저부터 그냥 해볼게요. 네. 마지막 멘트. 저희가 또 굿모닝 비엔남으로 이거 멘트가 아니잖아. 어쨌건 여러분들 오늘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굿모닝 비엔남으로 시작해서 굿나잇. 굿나잇. 굿바이? 뭐 굿바이 베트남 하죠? 괜찮은 것 같은데. 네. 오늘 지금 멘트를 치는 게 아니라 정하는 건가요? 정하는 거죠. 정하죠 뭐 그냥. 우리 뭐 여러분 굿모닝 시작했으니까 알 굿나잇 그대로의 하는- 방송. 그래 네. 쌩얼 방송. 여러분 오늘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잘 자요. 굿나잇. 굿나잇 베트남. 베트남.